안녕하세요. 이제 처음 시작이네요. 전번주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로 요렇게 두꺼운 책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진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첫날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뭐 1월부터 해야 될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데 문제는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올 때 그냥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때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고 이 교재 가지고 6주 동안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걸로 6주 진행이 되면 6주 동안 하니까 다 못 끝내요. 다 못 끝내고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쭉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오늘 내용은 총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 어디를 보냐면은 목차를 한번 봐보실래요? 목차 내용에 차례 내용이 있어요. 목차가 그 목차 내용이 있는데 뭐 1편은 조세 총론, 2편은 지방세, 3편은 국세 해가지고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세 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제1편에 나와 있는 조세 총론 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세법 공부하실 때 조세 총론을 정리를 안 해버리면 세법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총론을 안 해버리면. 그래서 총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번 이제 30회 시험에서도 총칙에서는 시험 문제를 3문제나 냈어요. 평상시 한두 문제밖에 안 낸 걸 갑자기 3문제씩이나 내놨어요. 그다음에 제2편에서는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중요한데 이걸 아마 11월, 12월 달에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칙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3편에 국세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는 국세 중에서는 제3장에 나와 있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양도소득세는 한 번 정도 정리를 할 거예요.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쭉 끝낼 건데 이 양도소득세는 지금 수업을 들으시고 1, 2월 달에 또 3, 4월, 5월, 6월 시험 볼 때까지 한 5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그 정도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엄청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뭐 하다 보면 또 할만해요. 하다 보면 할만하고 그 안 되면 뭐 또 돌아가면 되는 거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법 안 되면 공시법 잘하면 되고. 예? 공시 뭐 24개 나오는데 다 맞으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올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공시 올해 다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대박이네요 그랬어요. 예? 근데 공시가 해년마다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꼭 그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시가 등기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런데 올해는 등기가 그 천만다행으로 좀 쉬웠어요. 그런데 그 등기를 안 해버리면 세법의 부담이 엄청 커요. 등기를 포기해버리시면 세법은 14개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차분하게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총론에서 우리 교재 16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제1편 조세 총론에서 크게 뭐 이렇게 펼침면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막 써져 있어요. 이거는 11월, 12월 달에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펼침면 있잖아요. 요거는 11월, 12월 달에 이거 봐가지고 이거 봐서 공부하시는 분은요 이미 세법 다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그냥 대략 법이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 그리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한번 보면서 나름대로 요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다음 이제 18쪽으로 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세목별로 해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한 표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표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용 표는 제가 그 학원 홈페이지나 제 카페라든 여기에다가 오늘 중으로 아마 빈 공간으로 해서 채우는 연습하는 걸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정답 없는 내용으로 해서 스스로 채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이 빈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는 연습이 될 거예요. 다 채울 수 있는 연습 되니까 그거를 직접 한번 내 이 빈 페이지에다가 한번 내가 나름대로 이걸 다 채울 수 있는가
근데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 대략 한 10번 정도는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는 반복 학습을 하시면 이제 이 법이 전체 5개 법이 전체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흐름이 보이고 종합정리 문제를 풀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종합정리 문제 풀 때는요. 그래서 이제 20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 시험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학문 강의하지 않아요. 학문은 대학에서 배우는 거고 저희 학원에서는 뭘 배우냐면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답을 찍겠는가. 답만 찾는 걸 학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답 찾는 거. 그래서 답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답이 빨리 나오는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교재가 엄청 두꺼워요. 아주 두꺼운데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엄청 두꺼운데 이 두꺼운 페이지 속에서 세법은 16개밖에 안 나와요. 꼭 제가 전번 주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세법이 총 16문제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혹시 계산 문제 하나가 나오면 이론 문제로 15개밖에 안 나와요. 15문제가 나오면 이게 오지선다로 지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75줄 정도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많이 표시하고 많이 쓰고 그러라겠는가. 제발 그거 하지 말아겠는가? 제발 하지 말아겠죠. 제발 많이 쓰지 마시고 제발 책에다가 많이 체크만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표시해 놓으면 시험 보실 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11월, 12월 달에는 최소 책에다가 될 수 있으면 안 쓴다.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는 용어, 지금 말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11월, 12월에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1절에 조세 개념부터 이제 한번 가봐요. 그럼 조세 개념에서는 보니까 시험이 많이 나왔네요. 이쪽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이쪽에서 30회 시험도 2문제나 나왔어요. 여기만 알면 오늘 첫 시간만 1시간만 수업을 들으시면 2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1시간 수업만 들으시면. 그럼 어떻게 들으시냐 하면은 제발 안 쓰고 제발 체크 안 하고 들으시면 2개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쓰는 순간 2개를 놓쳐요.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제 처음에 조세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칠판에 쓰는 순간 일단 먼저 볼펜으로 쓰려고 못해요. 이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냥 영어로 풀어드릴 테니까 쉽게 봐보세요. 세 뒤에서부터 앞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금을 조달한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1번 조세 정의는 끝났어요. 조세 정의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닌데 이걸 막 밑줄 그어놓고 이걸 외우고 계세요. 조세 정의 그러면 세금을 조달하는 거. 근데 말 모르겠다. 그럼 세금 걷는 거. 이게 조세예요. 세금을 누가? 그럼 정부가 뭐예요? 그럼 국가나 지방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세 정의를 잡았으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특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뭐 틀 잡으니까 한번 쓰고 싶은 생각 또 들죠. 네? 절대 그러지 말으란 이야기예요. 이거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책에다가 표시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조세 특징으로 내려보세요. 특징에서 조세 세금을 조달할 때의 주체. 자, 이제 요 단어가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체. 그런데 이 주체를 시험에서 주체 개념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런 걸 내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주체라는 건 그냥 읽어보면 돼요. 주가 되는 단체다. 주가 되는 단체다. 그러면 주가 되는 단체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세금을 조달할 때 어디에서 세금을 조달하는가. 여기가 주체라는 것은 어디 말이에요. 어디에서 세금을 조달하는가. 그럼 세금을 조달할 때는 2군데가 있네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약자로 지방 그러면 돼요. 일일이 다 지방자치단체 가지고 막 일일이 하나씩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명칭을 이제 만들어요. 자, 이제 뒤에서부터 만들게요. 국가에서 세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그걸 국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세금을 조달한다. 그럼 이거를 지방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그럼 책에 보니까 있네. 그럼 첫 번째 이제 한번 가보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그러면 첫 번째 타이틀 1번 봐보세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가로 1번의 지방자치단체가 뭐고 2번은 지방자치단체 장이고 3번은 지방세고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뭐 시군, 구 뭐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거 골라라.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사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시험 16문제 내는데 이런 걸 내는 시험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외우고 있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그래서 그냥 지방 그러면 돼요. 그럼 서울특별시는 지방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그럼 국가예요. 그냥.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서 필요한 것은 국세, 각 지방에서 필요한 것은 지방세.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은 이 중에서 세금 종류가 국세인 세금하고 지방세인 세금이 어떤 것인가 요건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내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지. 지금 여기 칠판에 쓰는 거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내는 거 아니란 얘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걸 굳이 써가지고 괜히 손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부터 가보죠.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봐보세요. 양가로 3번에 지방세 나왔죠. 그러면 지방세 나오면 누가 세금을 가져가는 걸 지방세 그랬는가? 지방에서. 그래서 지방에서 가져가는 게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방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방을 모르겠으면 왼쪽 양가로 1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지? 하고 한번 눈을 한번 쑥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세금을 지방자치단체 뒤에다가 먼자만 갖다 붙여버리면 된가? 세자만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필요한 세금은 무슨 세? 그럼 된가? 특별시세. 만약에 여기 종로구에서 필요한 세금은 구세. 모르겠으면 종로구세. 그래도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용어를 전문 용어를 애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하실 때는. 그럼 이제 만약에 경기도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그럼 무슨 세? 그럼 된가? 도세 또는 경기도세.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전라남도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그럼 전라남도세. 그럼 도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지금 강남에서 필요한 세금이다. 그럼 강남구세. 그럼 그건 강남자 빼버리고 구세.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세금을 그 지역 명칭 붙이고 뒤에다 세자만 갖다 붙여버리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 그럼 무슨 세? 그럼 된가? 국세. 그건 전체니까 국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지방세를 구분하실 때 이 내용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해년마다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 같죠? 진짜 이거 안 나왔을 것 같죠? 올해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1차만 하신 분들은 2차 공부를 안 하니까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서 틀리신 분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익혀보죠. 국가에서 세금을 조달하는 걸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금은 총 5개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요 5가지가 요게 국세, 지방세 우리 시험에 나오는 세금이 이 5개밖에 안 돼요. 이것 말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요것만 나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취득세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지방의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요걸 익혀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을 제가 오늘 돈 주고 샀다. 이걸 돈 주고 사면은 요거는 국가의 예산으로 들어가는가 지방의 예산으로 들어가는가? 지방 예산으로 들어가.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건물에다 제 이름으로 오늘 등록을 했어요. 그럼 등록을 하면 이것도 지방의 예산이에요. 이 건물을 제가 손에 들고 있으면 재산세라는 걸 물리는데 재산세도 지방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더해가지고 물리는데 이거는 국가의 예산이에요. 양도소득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 거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이것도 국가의 예산이에요. 그럼 올해 시험 문제에서 뭘 냈냐면 지방세인 보유과세와 국세인 보유과세 또 처분 단계에서 국세인
국세인, 국세인 세금 처분할 때 내는 세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4개를 시험에서 냈어요. 4개를 출제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를 이번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를 이걸 구분해야지. 지금 여기 칠판에 쓴 거 있죠. 이걸 써놓고 이걸 써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책에 있는 걸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는 거지 실제 시험용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시험에 필요한 것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에 날개를 봐보세요. 20페이지 왼쪽 날개에다 표시해놨어요. 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표 그릴 필요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읽혀보죠.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해결했죠? 자, 그럼 이제 다 익혔으니까 이제 이걸 지워. 자, 이제 지워봐요. 지워놓고 이걸 지워놓고 다시 이제 다음 화면 있는가 한번 가보죠. 자, 이제 화면 나왔죠. 그러면 한 단계가 더 들어갔죠. 이제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갔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자,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에 자, 지방세. 스스로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국세, 지방세를 완벽하게 연습해서 요거는 잡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과세권자를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만 지방세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국세 과세권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공부할 필요 없냐면 국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몇 개 있는가?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개. 그러면 여러 개 있는 데만 공부하는 거고 하나 있는 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취득세는 어디에서 가져가고 어디에 예산으로 쓰이는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요. 지방에서 이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이제 큰 틀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를 서울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특별시. 그럼 특별시 안에서 이 안에서 서울특별시에서 필요한 여기서 필요한 세금은 여기서요. 서울특별시가 가져가는 세금은 국세를 가져가는가 지방세를 가져가는가? 지방세죠. 그 지방에서 필요한 세금이니까 이게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지방세인데 우리가 배워야 될 지방세는 총 3개가 있는데 전체 지방세는 다 해서 11개예요. 모든 지방세를 통틀으면 11개예요. 그러면 11개 요거 알고 있어야 되는가 몰라도 되는가? 그렇죠. 이제 알겠죠. 몰라도 된다는 거. 우리는 몇 개만 알면 되는가? 3개. 3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11개를 전부 다 애울라가고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고 있어요. 필요 없는 내용을. 이걸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나 내는 거지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걸 내지를 않아요. 어디에서 내는 거 어디는 안 내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방세가 11개인데 서울이라는 서울특별시라는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예산이 어디서 돈이 필요하는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서울특별시라는 속에서 특별시 예산으로 쓰이는 게 있고 각 구청 예산으로 쓰는 게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은 거예요.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쓰는 거, 구에서 예산으로 쓰는 거 뒤에다가 먼저만 붙여버리면 세가 되는가? 세. 그러면 서울특별시세, 각 구세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2개를 더하면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과 각 구청 예산을 다 더하면 토탈 몇 개의 지방세가 이 속에가 지금 들어있겠는가? 11개 들어있죠. 11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11개가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전체 특별시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 많겠는가요? 구청 예산이 많겠는가? 특별시가 훨씬 많겠죠. 그러면 각 구청의 예산으로 쓰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각 구청 예산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산세라는 세금이 각 구청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이 두 개. 구청 예산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요 두 개만 구청 예산으로 쓰는 거고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어디에 예산이란 얘기인가? 특별시. 그냥 시라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어디가 잘못되냐면 경기도 무슨 시, 수원시 시세하고 여기 시세하고 구별 못 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는 그래서 특별시세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특별시세. 그러면 각 구청에서 쓰는 건 두 개밖에 안 돼요. 이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건 총 몇 개를 배워야 되는가? 11개 아니라 3개. 11개 우리 다 배워요. 이거 알려줄 필요도 저 11개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3개만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 3개인데 지방세를 배울 때 3개는 무엇 3개를 배우라겠는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르면 얼른 컨닝을 하세요. 지금 처음에는. 첫 시간에는 자꾸 이걸 보면서 지방세가 어떤 거고 국세가 어떤 건가 첫 시간에는 계속 눈으로 얼른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계속 숙달시키고 세 번째 시간 완전히 내 거 만들어 버리시고 오늘. 자, 그럼 다시요. 그럼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구세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았죠. 무슨 세 남았는가? 취득세 남았죠. 그러면 취득세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학원 건물을 제가 이 학원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서울에 특별시 예산으로 쓰는가요? 각 구청 예산으로 쓰고 있는가? 특별시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물건에다가 제가 이 건물에다가 제 이름을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예산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인가? 구청 예산이에요. 그럼 여기가 종로구면 종로구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로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종로구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가? 등록을 아예 안 해버리면 되는가? 전부 다 등기를 안 해버리면 되는. 그러면 그 등록면허세가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만약에 이 재산을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이걸 손에 들고 있으면 재산세라는 게 나와요. 재산세라게 나오는데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종로구에 있는 건물이면 어디에 예산이란 이야기인가? 종로구청 예산이에요. 그런데 종로구가 우리에게 해준 게 없다. 그럼 건물 싹 부셔버리면 돼요. 그러면 재산세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이 많은 지역은 그 지역의 예산이 주머니가 두둑 갈 것이고 만약에 건물이 얼마 없는 지역은 주머니가 텅 빌 거고 그래요. 그래서 강남이나 종로나 용산이나 이거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재산세 예산이 엄청나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별로 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일 건물들이 많이 없는 지역이 어딘지 막 그런 지역을 한번 가봐요. 그럼 그런 지역 가보면 아니 그냥 뭐 들어선 게 없어요. 그러면 재산세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서울은 특별히 재산세를 전부를 받아가지고 반절은 각 구청에서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반절은 서울시에서 전부를 모아요. 전부를 모아가지고 각 지방 각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서울이에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모 시장이 있을 때 그걸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전체 엄청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각 25개 구가 균등 발전을 하기 위해서 반절은 가지고 서울 전체 구에다 분배해줬고 나머지 반절은 각 구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특이사항이에요. 다른 지역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은 서울에만 특수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본 시험에서는 안 내요. 왜? 그 지역만의 특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묻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산세는 무슨 세라고만 알고 있으면 된가요? 그렇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반절은 구세고 반절은 특별시세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이게 구세예요. 원래는 구세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익혀보죠. 이제 여기를 지워놓고 이제 여기다 이제 익혀요. 자, 취득세. 취득세는 서울에서는 특별시 예산이다. 각 구청 예산이다. 특별시. 그러면 특자를 넣으면 되겠죠. 자, 특. 자, 그럼 됐어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제 인천광역시는 여기를 광역시라고 살짝 바꿔볼게요. 그럼 특별시가 나오면 여기다 광역시를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럼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세금 종류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취득세는 인천에서는 물건을 사게 되면 광역시 예산으로 사용하라. 구청의 예산으로 쓰라.
광역시. 그러면 언제나 특자가 들어가면 뒤에 특하고 광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요. 그래서 특광시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특광시세로. 무조건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세금이 같은 체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각 도. 자, 도요. 도.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몇 개 도로 구성된지 아신가요? 8개 도로 돼 있는가? 9개 도로 돼 있는가? 아니 공인중개사 하실 분들이 지도도 모두 어떻게 해요? 아니 몇 개 돈지도 모르면 나중에 중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 서수남 하청일 그 아저씨들의 노래를 생각하세요. 멜도 유람하세 그런가? 8도 8개 도로 돼 있어요. 제주도 빼야 돼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제주도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도가 총 8개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도가 어딘가? 아 그래 좀 한번 말했으니까 그냥 경기도 해드릴게요. 경기도로. 근데 경기도 수업 안 듣고 다 지방에서 들으시면 서운해해요. 자기 지역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일단 경기도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경기도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각 도에서 여기에서 필요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럼 이 지방세는 우리가 전체를 배운다면 총 몇 개의 지방세로 구성이 돼 있어야 맞는가요? 11개로 돼 있어야 맞겠죠. 그러면 도에서도 각 도 전체 예산으로 쓰이는 것을 도세라고 그래요. 그럼 경기도 중에서 각 시 또는 군에서 예산으로 쓰는 걸 시군세라고 그래요. 경기도 무슨 시 또 무슨 군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 군이 몇 개 있는지는 또 아시죠? 아 모르시네. 그러면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한번 여행 한번 다녀보세요. 전국을 한번 돌아야 돼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땅이 어느 지역의 땅을 개발해서 팔면 돈 되겠는가? 요거를 한번 시험 끝나고 한 달 동안 한번 유람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부동산 중개사법에서는 무슨 활동 그런가? 그렇죠. 그런 활동을 다녀보란 얘기예요. 집에다가 나 임장 활동 가 그러면 놀러 가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 지방을 한번 다녀보세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지역을 다녀보면 어느 지역에 지금 비어있는 저 땅을 팔면 진짜 좋겠구나 그런 게 보일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경기도 무슨 시 무슨 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각 도에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세금은 이런 세금이 있어요.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각 도에서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세금은 총 몇 개가 있는가? 3개. 이 중에요. 여기 말고 또 다른 세금 하나 더 있죠. 재산세.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만 도의 예산이니까 누구는 시군 예산이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재산세는 시군의 예산입니다. 이렇게 찾았어요. 이제. 찾았죠? 시군의 예산이 재산세예요. 그럼 갖다 넣어봐요. 그럼 취득세는 경기도에서는 도의 예산이다. 시군의 예산이다. 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 광, 도 이렇게 익히는 거예요. 그냥 명칭을 쭉 끄게 해도 돼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예산입니다. 이래도 되고 그냥 특광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요.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생각해봐요. 서울에서 등록면허세는 각 구청 예산이다. 특별시 예산이다. 구청. 이제 찾았죠. 구청 예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구청 예산이다. 도의 예산이다. 그러면 도 됐죠? 도구가 되네요. 그래서 각 도와 각 구청의 예산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이제 재산세요. 재산세는 서울에서는 구청 예산이다. 특별시 예산이다. 구청 예산이다. 구청 예산이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재산세는 도청 예산인가 시군 예산인가? 시군의 예산입니다. 자, 이제 잡았어요. 다 됐죠? 그럼 다시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 광, 도.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 구.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 군, 구. 이렇게 해서 익혀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과세권자는 자기 지역 관할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내 관할 어딘지.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혹시라도 관할 내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무슨 어디 관할 내 관할에 있는 것만 그러면 지방세만 가지고 그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재산세 관할 그러면 어디를 답으로 얼른 집어야 된가? 시, 군, 구. 그러면 종로 구 관할 그러면 어디에 있는 물건만 그러면 되고 종로 구의 물건만 이런 식으로 자기 관할 안에 있는 물건만 그러면 요것들을 알아야 관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1번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찾을 때 국세하고 지방세도 먼저 알아야 되지만 관할이 어딘지를 부수적으로 그것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1번 찾아냈어요. 이제 1번 해결했어요. 이제 두 번째 가보죠. 이제 큰 2번. 2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국가가 또는 지방이 세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왜 조달하는가?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어딘지 못 찾는데 21페이지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2번 타이틀 있죠.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 근데 그거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체크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체크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나만 손해예요. 왜? 나오지도 않는 걸 괜히 체크해가지고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주머니에 지금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데 뭐 때문에 주머니에 돈 넣어왔는가? 뭐 하려고? 쓰려고.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받는데 세금을 받는 이유는 뭐 하려고 받는가? 쓰려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시험에 내겠냐 이거예요. 정부가 세금 받는 이유를 찾아라. 그거는 부동산 학개론에서나 내는 거지 세법에서 그런 걸 내지도 않아요. 학개론에서도 답이 다 뻔하기 때문에 내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요. 세 번째도 시험에 안 나와요. 뭔지 알려드려요. 세금을 거둘 때는 일단 세금을 거둘 때는 정부가 그냥 마음대로 자 이게 학원 오셨으니까 오늘 먼저 오셨으니까 자 1억 내시죠. 자 여기는 좀 늦게 왔으니까 2억 내시고 여기는 더 늦게 왔으니까 3억 내시고 이렇게 거두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되죠. 우리 멋대로 거둬야 된가? 뭔대로 한 글자. 멋대로 법대로 걷는 거예요. 법대로. 그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걸 시험에서 누가 내겠냐 이거예요. 시험에서 세법을 걷는 근거는 뭔가요? 그러면 멋대로 그러면 된가? 법대로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법에 규정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은 누가 만드는가? 착각하시는 거 진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법률은 국회에서 누구의 동의를 거쳐야 된가? 국민의 동의를 거치니까 법률은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대변인들이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만드는 게 법률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 만든 게 법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으면 그 날치기 통과는 누가 날치기 통과했는가? 국민들이 날치기 통과하는 거예요. 왜? 국민의 대변인이 날치기 통과했으니까. 근데 그걸 욕하고 있어요. 욕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잘못한 건데. 그럼 우리가 잘못해서 법이 잘못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지켜야 된가 안 지켜야 된가? 지켜야죠. 그래서 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아무리 잘못돼 있더라도 그 법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법이 아무리 잘못돼도 세금 내라면 우리는 내야 된가 안 내야 된가? 내야지요. 아무 말 말고 내야지요. 그런 거예요. 이게 법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세는 법률의 근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세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법에서 너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끝났어요. 그것도.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가봐요. 네 번째도 시험에 안 나와요. 미리서 말해드릴 거예요. 체크하지 마시라고. 안 나온다고 분명히. 그러면 오늘 세금을 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오늘 세금 1억을 냈어요. 그럼 정부한테 나 1억 세금 냈으니까 너 1억 같이 나 뭐 해줘? 그럼 정부가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싶은가? 내기 싫은가요? 내기 싫죠.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세금은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보니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반대급부 없다 이 말은 내가 세금을 냈지만 낸 사람에게 직접 뭔가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용어 세 글자를 부동산 학개론 용어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세법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 낸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냈던 안 냈던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제공하는 재화가 있어요. 자, 세 글자를 제가 말했죠. 공평하게 제공하는 재화다. 그러면 공공재,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공공재를 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공재를 제공할 때는 공공재라는 것은 세금을 낸 사람만 이용하는가 안 내도 이용할 수 있는가? 안 내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 둘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은 세금을 엄청 많이 냈어요. 한 사람은 세금 하나도 안 냈어요. 그런데 공공재 둘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죠. 그러면 세금 낸 사람이 서운한가요? 안 낸 사람이 서운한가요? 왜 서운해요? 똑같죠. 서운할 거 없어요. 어차피 세금 낼 사람은 내는 거고 안 낼 사람은 안 내는 거니까. 그런데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가 왜 세금을 내? 아니 이 사람은 세금 안 내는데 왜 나만 세금 내냐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뭐라고 칭하냐면 나도 그러면 세금 안 낼란다. 나도 세금 안 내고 버텨볼란다. 이걸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그래요. 혹시 부동산 학개론에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오면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틸려는 성질을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럼 그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는지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너 안 내? 안 내면 가만히 안 둬? 네 재산 압류해서 팔아버린다? 협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그냥 말로 걷는가요? 강제로 징수해버린가? 그래서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한 질문도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말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자, 6번. 조세는 금전 급부이다. 여기는 체크를 하세요. 다른 건 다 안 했지만 여기만 체크하세요. 해년마다 시험에 3줄씩 나와요. 정답으로 만약에 2문제가 정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다시 이제 가보죠. 이제 물납이라는 게 있고 분할납부라고 있는데 먼저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안에 국세 지방세를 완벽하게 끝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요. 취득세는 지방세. 스스로 말을 하셔야만 입력이 돼요. 말 안 하면 입력 안 돼요. 녹음기 틀어놓고 옆에서 가만히 있고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틀어보면 뭔가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안 들려요. 스스로 말을 하셔야 돼요. 이 녹음기에다 스스로 말해서 입력을 계속 시키세요.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자, 여기까지 잡았어요. 자,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지방세는 과세권자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안 보고 하세요. 연습. 지방세에서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 광, 도.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특, 광, 도.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 구. 이제 생각을 계속 해내셔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권자는 시군, 구.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지방세하고 과세권자까지 잡아냈어요. 자, 이제부터는 물납하고 분할납부라는 단어를 설명할 거예요. 이제 내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 때, 세금을 납부할 때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그런가? 돈 없으면 그런가? 돈 없으면. 그러면 정부가 물건을 받을 때 돈 되는 물건만 받겠는가? 안 되는 물건을 받겠는가? 그렇죠. 돈 되는 물건만 받아요. 돈 되는 물건만 받고 금액이 적으면 받겠는가?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받겠는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으로 받는 것은 이제 물납을 한번 가보죠. 지금부터 이제 체크할 때 두 번째 지방세법의 재산세 거기만 체크하세요. 다른 거 체크하면 안 돼요. 지방세법의 재산세까지만 체크하세요.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를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총 몇 개를 배운다겠는가? 3개. 3개를 배운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체크 못 하신 분은 잠깐 눈 띄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지방세는 3개인데 이 중에서 요 3개 중에서 누구만 물납이 가능하다. 지금 지방세법에 누구 그랬는가? 재산세. 재산세만 가능해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방세의 재산세만 된다는 것까지만 체크하세요. 옆에 국세는 절대 체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국세 중에서 상속세는 우리가 배우는 거 안 배우는가? 안 배워요. 안 배우니까 지금부터 상속세는 물납이 있는 거 없는 거 몰라도 돼요.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거. 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굳이 그런 건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범위인 재산세만 물납이 돼요. 그러면 국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 물건으로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세금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그럼 재산세만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왼쪽 날개를 다시 봐보세요. 자, 왼쪽 날개 보시면 그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왼쪽 날개는 분할납부에서 물납하고 분할납부에서 물납이 되는 건 어디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가? 재산세죠. 그럼 재산세만 물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28회, 29회 연속 2번 나왔던 걸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28회하고 29회 2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면 재산세가 아니니까요. 너는 재산세 아닌데 네가 왜 물납하려고 그래? 아니, 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가진 돈 없다니까. 그래도 안 돼. 너 돈 내. 나 돈 없다니까. 알았어? 그럼 네 재산 압류해서 팔아버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받아주지 않아요. 물납을 받아주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 재산세밖에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하나만 물납을 받아준다는 걸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밑에 표를 봐보세요. 다 체크돼 있으니까 밑에 그 좀 색깔 있는 핵심 해가지고 보세요. 재산세는 이제부터 재산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원래 여기까지 공부하면 11월 달 안 되는데 지금 바로 해드릴 거예요. 재산세는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물납을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그 금액을 익히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초과예요. 1,000만 원 초과니까 재산세 1,000만 원 내야 될 사람은 물납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1,000만 원 초과니까 1,000만 원짜리 재산세는 물납 받는다? 안 받는다? 초과라는 의미하고 이상이라는 의미하고 구별 못 하신가요? 1,000만 원 초과는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요. 1,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니까 1,000만 원까지는 물납 신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벽해야 돼요. 지금 이게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1,000만 원은 물납된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1,000만 원 안 돼요. 1,000만 원이 초과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초과란 단어까지 기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일단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밑을 봐보세요. 재산은 관할에 있는 관할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그랬는가? 관할 내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관할 내. 자, 내 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 자만 체크하세요. 관할 내. 제가 11월 달에는 똑같은 소리를 2번, 3번 하는데요. 1월 달에는 딱 한 번이면 끝나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지금 못 찾는 분이 있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관할. 자기 관할에 있는 1,000만 원이 넘어도 내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내의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할이라는 건 어디를 관할이라고 칭하고 있는가? 시, 군, 구. 그래서 이걸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앞에 게 이미 이해가 돼 있어야만 이게 따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익혀보죠. 그럼 종로구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면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물건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종로구의 걸 받는 거지 서울특별시 걸 받는 거 아니에요. 종로구 것만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물납을 할 때는 어디 것만 받겠다? 강남구 것만 받겠다. 그래서 28회 시험은 어떻게 냈냐면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놨어요.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물납을 할 때는 어디에 있는 것만 받겠다? 성남시다 경기도다? 그렇죠. 성남시 것만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28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번 30회 시험은 이 지문을 그대로 냈어요.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관할 내의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이게 이번 30회 정답 지문이에요.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작년 29회 때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이게 시험이었어요. 종합부동산세 물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언제나 시험은 여기
여기 셋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28회, 29회 연속 2번 냈고 여기는 30회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했고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았는가? 양도소득세 남은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얼마가 넘으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겠는가? 안 돼, 안 돼. 1,000만 원 말하지 마세요. 안 돼요. 여기서 배웠다고 1,000만 원 넘으면 되겠죠? 그러신 분이 있어요.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물납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찾아냈어요. 이제 물납은 찾았어요. 그럼 이제 분할 납부로 가보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눠서 내는 거예요. 분할 납부라는 것은 세금을 나눠서, 그러면 돈은 조금 있어요. 주머니에 좀 있어가지고 전체는 못 내겠고 나눠서 낼 수 있는데, 나눠서 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는 나눠서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눠서 낼 수 있는 건 누구누구예요? 그랬더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는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근데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는 나눠서 낼 수가 없어요. 요건 안 돼요. 그러면 나눠서 낼 수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를 봐보세요. 거기 핵심 내용 보세요. 막 쓰는 게 아니라 그 표 내용에서 체크하세요.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그랬는가? 500만 원 초과. 자, 500만 원 초과예요. 그러면 재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낼 수 있는데 500만 원이 넘고 나눌 때 지금 일부 내고 또 얼마 정도 뒤에 나머지를 낼 수 있는가? 개월수 써져 있죠. 몇 개월 안에 그랬는가? 이게요. 자, 이것까지 철저히 익히셔야 돼요.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오겠죠. 그럼 그분들에게 혹시 고지서 한 장에 얼마 정도 금액이 돼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500만 원이 넘으시면 지금 먼저 일부 내시고 나머지 일부는 몇 개월 안에 내시면 돼요. 그래야 된가? 2개월 안에 내시면 돼요. 이렇게 상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가요. 그럼 종부세 오른쪽으로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초과되면 그랬는가 보세요. 250. 25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넘으면 돼요. 250을 초과하면 이제 개월수 몇 개월 동안은 뒤로 늦춰주겠다. 여기는 특이하죠. 6개월 동안이나 늦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로 와보세요.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그랬는가? 1,000만 원 초과되면 이랬어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낼 수 있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몇 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2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나가요. 이제 정리가 다 돼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핵심 그 표 있는 그 색깔 있는 표, 요게 제일 중요한 표라는 이야기예요. 요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제 밑에 이제 기출 예제에서 1번 지문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이제 체크하지 말고 보세요. 어차피 책은 한 5월달까지 계속 봐야 될 책이니까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거 맞았구나 틀렸구나 요거 선택만 하세요. 그럼 1번은 지방세법상 물납에, 그래서 지방세법상 물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누구만 나와야 맞는가? 그렇죠. 재산세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와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는, 그럼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랬으니까 어디에 있는 물건만 받겠다 그 말인가? 그렇죠. 여기는 성남시 안에 있는 부동산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아직 안 배웠으니까 보류하시고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이제 복습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책 눈을 띄세요. 책에서 눈을 띄세요.
일단 이거 이해가 다 되신 분은 이게 이해가 되신 분은 이제 첫 시간 1시간 동안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잠깐 보죠. 재산세는 물납이 되는데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 얼마가 넘으면 그렇죠. 1,000만 원이 초과되면 어디에 있는 부동산? 관할? 네, 자기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여기까지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재산세 이제 분할 납부가요. 재산세는 얼마가 넘으면 그래야 된가? 500만 원 넘으면 몇 개월?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가 초과되며 자 발음 다시 하세요. 다시 본인 스스로 입력 다시 하세요. 자 얼마가 초과되며 250이에요. 여기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안 틀리도록 해야 돼요. 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여기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상이고 이 밑에 있는 건 이제 시험에서 응용 문제예요. 이게 응용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 한 3월 달부터는 이제 하시면 돼요. 이쪽은 3월 달부터. 그래서 지금은 요 칸 안에요. 요 빈 칸 안에 채우는 연습들 요것들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간의 강의 진도예요. 그제 그러면 첫 시간 했던 거 한번 제대로 익혔는가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시간 했던 거 제대로 익혔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취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럼 다 익히신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